수학 가르치는 이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 설명회를 가볍게 할 건데 그에 앞서서 제 소개 좀 간단하게 하고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한 지 벌써 한 10년 차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는데 1학년 수업을 하지 않고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했냐면 2학년 과목부터 수능에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신 끝나고 수능을 수업을 준비를 하는데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신 때부터 내신을 잡고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수능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수업을 좀 연구를 좀 많이 했고요. 우리 아이들 2학년 때부터 수업을 듣는데 그 내용 그대로 연계성 있게 3학년 수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올해 좀 최고 결과 나왔던 거 예시를 좀 들어보면요. 작년 수능을 봤는데 작년에 수능 본 친구인데 1학년 때는 등급이 5등급이었는데 확률과 통계 선택했던 친구고요. 2학년 올라올 때 저 붙들고 저는 꼭 서울대를 가야 됩니다. 얘기를 계속 하던 친구. 그 친구 내신에서는 전교 2등까지 한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내신 2등까지 올라가고 서울대 수시를 썼는데 수능에서 6개월 준비했거든요. 내신 준비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4개월, 5개월 준비를 했는데 그 친구 수능 수학 100점 맞는 바람에 수시는 면접 가지 않고 수능 수업 100점으로 서울대 경영으로 과를 바꿔서 갔던 친구 하나가 있고요. 올해 이제 2학년 수업을 하니까 또 어쩌다 보니까 또 이제 확률과 통계 선택자인데 제가 이제 물어봐요. 어떤 거 선택할 건지. 근데 그 친구가 내신에서 봤는데 어떻게 나왔니 했더니 2등급 나왔는데 1등급하고 1.5점 차이 난다고 뭐 그런 얘기해서 야 그럼 너는 확률과 통계 선택자 중에 네가 아마 1등 아니니? 너네 학교에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도 역시나 4등급 5등급 하던 친구인데 뭐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가 이제 제 수업의 방식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니고 이제 이런 수업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설명회 준비하면서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한다 보다는 오늘 어머니들께서 이 자리에 온 제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는 가장 듣고 싶은 게 뭘까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제가 이제 대치동에서 계속 수업을 하고 경험을 하고 느끼는 것 중에 우리 원장님들과 만나서도 이야기를 하고 동료 선후배 강사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우리 아이들 학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수학 공부를 점점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는 크게 믿지 않고 있었거든요. 믿지 않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두 가지로 좀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제가 초창기에 대치동에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은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 거의 수학만 했어요. 수학만 한 학기 선행, 두 학기 선행, 아니면 뭐 과목이 엄청 많을 땐 수학만 5과목, 6과목 이렇게 듣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선행이라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 선행이지 뭐 그 다음 학기까지 선행을 하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졌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수학은 대부분 개강을 할 때, 내신 준비를 할 때 개강할 때 바로 개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게 없어요. 그냥 방학이 끝나면 바로 내신 대비하고 준비하고 많이 연습할수록 도움이 되니까 바로 개강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거의 한 4주 완성, 5주 완성으로 특강을 하던 국어와 영어 내신들이 수학을 개강하면 거의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등급으로 계속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등급만 맞춘다에 대한 내용에 수학이나 다른 거나 등급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맞추기에 다른 과목들도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 요즘 분위기라는 것은 다른 선생님들 그다음에 원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 아이가 점점 수학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니라 수학에 할애하는 시간이 진짜로 많이 줄어들고 있더라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한 학기 더 선행을 하자라고 해놓은 특강은 제 수업을 다음 학기 수업을 듣는 건 맞는데 다음 학기 선행 정도는 방학 때 듣는데 그 다음 학기 선행은 현저하게 아이들이 아직은 듣지 않는다. 당장도 급해요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될 게 많아서 시간이 없더라라는 느낌을 요즘에 많이 와닿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개정에서는 아이들이 등급을 좀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고 예전처럼 뭐 내가 몇 등을 하겠다 이렇게 내가 그 과목에 별이 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1등급만의 목표를 좀 많이 두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수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해결책이나 공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틀에서는 뒤에 이제 입시 소장님께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시겠지만 저는 좀 세부적으로 우리 어머니들께서 좀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들 좀 가볍게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수학 공부를 잘하는 법하고 수학 점수를 잘 받는 법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사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건 공부 잘하면 점수 잘 나오겠지. 이게 아마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확실히 다른 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수학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수학 점수를 잘 받나요? 잘 받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앞쪽에서 얘기해줬던 부분이 무슨 얘기였냐면 수학 공부를 잘하려면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시간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러면 수학 점수를 어떻게 잘 받지? 공부를 덜 하면 점수가 안 나오겠네? 이런 경우라면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나 어머니들께서 찾아다니고 알아보거나 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수학 공부를 그냥 많이 해도 잘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어도 좀 효율적으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이걸 앞서서 제가 예제를 많이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 점수는 일단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유명한 가수가 되는 법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어요, 제가?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해야 될 건 뭐죠? 그렇죠.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노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는 가장 노래를 잘하나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수에서 포인트가 어머니들이 어디에 잡혀 있냐면 유명한 가수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에서는 가수가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럼 가수 하려면 노래 연습을 해야지. 근데 거꾸로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를 안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건 제가 그 예제를 번뜩 떠올린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SG 워너비라는 가수가 상당히 유명했어요. 근데 한 3년 전, 4년 전에 우리 애들이 SG 워너비의 노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니? 근데 되게 유명해졌더라고요. 3년 전, 4년 전에.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소몰이 창법이 되게 유명해서 걔네들이 되게 유명했던 애들인데 걔네들이 소몰이 창법 버전 2, 3를 만들어서 노래 실력이 늘어서 갑자기 유명해졌을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 아이들이 그 가수가 다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건 TV 프로그램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 한번 나와서 유명해질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해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학, 공부 이런 말 들으면 어머니들 머릿속에 수학과 공부가 막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점수예요. 점수.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기 위한 단위 시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그냥 아무데나 하고 나서 수업 그대로 듣고 시키는 대로 워크북 풀고 모양 보고 하란 대로 하면 점수가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자기가 생각하면서 듣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일단 단위 시간당 아이들이 공부량이 좀 줄었습니다.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말 공부 자체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냥 공부량이 되는 게 아니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럼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좋은 수업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제일 먼저 들겠죠.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작전을 좀 짜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 더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 있을 건데 일단 시기에 맞거나 등급에 맞거나 성향에 맞는 것들로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여기 앉아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입시에 대한 정보가 그냥 궁금해서일까요? 재미로 오늘 오전에 할 게 없는데 뭐 재밌는 게 없을까? 되게 유명한 소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신다는데 그 얘기가 재밌다더라 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단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목표를 얘기하라 그러면 딱 하나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한 것들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도움을 주고 싶다가 가장 큰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설명을 할 때는요. 그때는 되게 인기 강사, 되게 유명한 강사들이 수업을 한다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강의를
강의가 어떤지 설명회가 어떤지를 알아보는 것들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요즘은 완전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선생님이 단독으로 설명회를 한다. 아무도 오시질 않더라고요. 제가 초창기에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설명할 때 많이 오셨었는데 이제 제 이름만 걸고 설명할 때 아무도 오시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을 거꾸로 한다면 이제 관심이 입시 소장님의 설명회가 있다더라라고 하면 와서 설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정보를 얻어가는 과정, 우리 아이가 어떤 도움이 될 거가 우리 선생님의 수업이나 그거에 대해서 이런 커리큘럼에 맞춰서 하겠다가 아니라 너무 변화가 다양하고 많은 작전들을 수행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내가 먼저 캐치를 한 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수업과 공부 방법을 전해주고 싶다. 약간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려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정보를 얻는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 아이가 과연 맞을 것인가? 작전이 될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그걸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좋은 수업,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좋은 권리 이렇게만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용 봐보면 예전에 대치동에서 잘 되려면 딱 세 가지를 보는 거였어요. 일단 강사의 강의력이 좋은 사람은 당연히 많아요. 두 번째는 교재가 좋은 경우도 아이들이 많아요. 세 번째는 관리.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다 되면요. 그럼 아이들이 줄을 서서 수업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방금 했던 내용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 시기에 맞는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는 선행 여부와 또는 가령 지금 이제 5월이죠. 5월이 됐어요. 그럼 5월에는 기말고사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5월에 봐서 2학기를 선행하고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5월에는 뭘 해야 되냐면 내신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단원별로 정리가 5월에 돼야 되고 6월에는 무조건 시험을 푸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을 풀어야 됩니다. 6월이 됐을 때 수업이 학원 수업의 진행은 매번 50분 철저하게 시험 문제 맞춰서 그 습관이 되도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거고요. 5월에는 단원별로 내용 정리하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6월에는 시험 보는 거에 과제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과제를 주더라도 학교별 맞춤 테스트를 볼 수 있는 시험을 시간제고 풀어보는 행위를 하는 것. 그게 단위 시간당 점수 나오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알고 모르고 비어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50분 재고 풀어본다. 그리고 틀렸어요. 5검 해야 하네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훨씬 중요하냐면 5검할 시간에 시험 형태에서 에너지를 넣고 50분 동안 내가 풀다 보면 한 이 정도 됐을 때 이 정도구나. 내가 이건 아는구나. 모르는구나. 그 감각적인 부분을 느껴야 실제 시험에서 50분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몇 분에 뭘 풀고 내가 이렇게 풀고 그러면 이 시험지가 어려운지 쉬운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너희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오늘 술술술 잘 풀려. 그러면 너희가 갑자기 수학 실력이 는 거니 시험이 쉬운 거니. 아이들은 기분 좋게 막 풉니다. 막 풀어서 점수를 잘 받아요. 그래서 막 한 85점, 막 잘했다. 전 평소보다 잘했어요. 막 평균 95점. 전혀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꿔서 또 뭐가 일어나냐면 안 풀려요. 근데 사람 심리가 원래 그런 게 안 풀리게 되면 막 풀다가 시험 문제가 안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오늘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제일 먼저 듭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아이의 실력이 줄은 게 아니라 시험을 어렵게 낸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렵게 내고 쉽게 내고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망했다 하고 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어렵게 냈네. 이거는 내가 평소보다 더 틀릴 수 있는데 좀 방어를 좀 잘해보자 라고 보면 상대적인 결과가 좋아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를 50분 만에 느끼는 연습을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잘 풀리면 기분 좋고 풀고 결과는 상대적이고 못 풀리면 하고 있는데 이거 좀만 더 맞췄으면 되는데 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죠. 6월은 뭘 해야 된다고요? 시험 보는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5월, 6월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년별도 있고 1월도 있고 방학도 있고 학기 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야 될 행동들은 뭐냐? 단원별로 정리가 1, 2주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이제 어느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도 그런 방법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등급에 맞는 또는 성향에 맞는 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국악학원에서는 수업을 할 때
등급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RSA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념반이고요. 하나는 실력반이고 하나는 심화반입니다. 개념반, 실력반, 심화반의 차이는 뭘까요? 딱 머릿속에 뭔가 이렇게 막 떠오르고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들 보면 다들 그냥 가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잖아요. 개념반, 쉬운 문제 풀어주겠지. 실력반, 그냥 적당한 문제 풀어주겠지. 심화반, 어려운 문제 갖다 수업하겠지. 이거 말고는 떠오르는 게 있나요? 사실 없죠. 오늘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런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반, 실력반, 심화반으로 나눠서 진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하는가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개념반, 실력반, 심화반은 그렇게 내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심화반은요. 아이들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수업이 중요할까요? 교재가 중요할까요? 관리가 중요할까요? 심화반은요. 무조건 수업이 중요해요. 아이들의 포인트를 알려주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심화반이라는 것은 강사가 전달하는 수업 연구와 그 방법이 와 저런 게 있어? 아이들이 느끼면 알아서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어머니들께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들은 시중 문제 뭘 풀더라도 생각하면서 풀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심화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이 학원을 다니든 저 학원을 다니든 요 학원을 다니든 다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강의가 어떤지 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써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개념반은 어떤 아이들이 들을까요? 개념반은 강의가 중요할까요? 교재가 중요할까요? 관리가 중요할까요? 거기는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개념반을 듣고 있다는 거는 아이들이 혼자서 풀 수 있는 것보다 옆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화반도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 개념반도 관리라는 이 손길이 많이 닿아야 되는 친구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것들은 뭘 중점적으로 봐주면 좋냐면 클리닉 시간이 언제입니까? 클리닉은 한 사람 관리하는 사람당 학생 몇 명을 관리합니까? 이런 걸 중점적으로 봐준다면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실력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강의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교재가 중요할까요? 관리가 중요할까요? 이쪽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교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재가 중요하다는 말은 강의가 안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강의를 뭔가의 방법을 들으면 이 아이들이 반복 학습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3에서 5등급에 있는 친구들이죠. 3에서 5등급에 걸려있는 그런 친구들 감각은 있는데 이걸 연습을 못해. 들으면 알겠어. 근데 익숙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안 써요. 안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당연히 강의가 나쁘다가 아니라 더 우선시 봐야 되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걸 반복 작업을 해서 풀고 연습하고 풀고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아무 교재나 푸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중에 있는 아무 교재를 풀다 보면 그게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면 실력반 아이들이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스스로 그 연습할 수 있게 끌어줄 수 있는 교재 비슷한 거 그러니까 연계 문제라고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 비슷하게 하죠. 뭐 거울 문제라고도 하고 쌍둥이 문제라고도 하고 유사 연계 문제라고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의 교재를 만들어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과연 어디에 맞을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제가 추천하는 누구에게 한다고 하면은 어떤 성향인지를 내놓 봐주고 이 정도면 관리가 제일 잘 되는 데를 교재가 좋다고 반복 연습을 잘할 수 있는 데를 강의력 진짜 좋더라 하는 데를 물론 다 되거나 어떤 그런 뭔가의 성향을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파트들을 나눠서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세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저는 두 각에서 무슨 수업을 하고 있냐면 실력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름을 이제 특정 학교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잘 됐던 케이스를 얘기하는데 제가 작년 1학기에는 확률과 통계 반을 단일 학교에서 몇 명이서 수업을 했냐면 86명이서 단일 학교에서 학교 정원이 240명이 안 됐으니까 3명 중에 1명 꼴이 제 반에 앉아서 제 수업을 들었어요. 제가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아이들이 엉덩이가 무거워요. 시키는 대로 하는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과목이 확률과 통계였어요.
통계가 통계에 생각하는 방법의 교재를 제가 만들고 그걸 습득할 수 있게 앉아서 반복만 하면 아이들이 늘 수 있는 교재를 연구해서 만든 거죠. 계속 해왔던 거고 5년 전에 그 반이 70명이 넘은 이후로 계속 50명 이상의 수업을 듣다가 작년에 한 80명 정도 들었고요. 올해는 이제 그 학기 말고 다른 학교를 또다시 내신 대비 3학년 과목이죠. 애들이 좀 중요한. 그래서 내신 대비반을 열었는데 그 학교에서도 올해 60명의 학생들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하는 행동들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매년 듣는 칭찬 같은 주위 사람들의 잔소리 같은 말이 딱 두 개가 있는데 너 뭐하고 있니? 교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작년 걸 쓰면 되지 뭘 만들어. 또는 그 계속 교재를 만든다고 하면은 아니 그 수학 그런 거 있잖아. 뭐 유명한 수학 프로그램 많아요. 뭐 매스플래시라든지 수리형이라든지 야 그런 데서 유형 돌려서 비슷한 거 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를 보면요. 그게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사람 손이 탄 거는 단어만 똑같이 아예 다른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연습하려면 정말 접근법이 같은 건지를 제가 검수를 하고 흐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계속 너는 왜 뭘 자꾸 만드니?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작년 시험지를 보고 우리 아이가 해야 될 것들과 요즘 트렌드에 맞는 수능 문제, 제가 이제 고3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을 보고 중점적으로 아이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고1 과정이 아니라 고1 과정부터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걸 좀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가장 최근에 원장님을 한번 뵀는데 너무 같이 수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딱 확신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수업만으로는 아이들의 실력이 절대 늘지 않아요. 근데 선생님 교재를 보니까 수업만으로도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교재에 에너지를 넣은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수업 방식보다는 계속 풀다 보면 저절로 늘 수 있는 방법의 교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포지션이 지금 실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금 했던 것들, 제가 노력하는 것들, 당연히 강의 준비는 누구보다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재와 관리. 심지어 저는 그 뒤에서 내용들 봐보면 제가 연구관리실장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개해 주실 때도 뭐라고 했었는데 소개해 주실 때도 관리를 잘하는 이라고 돼 있어요. 전문 관리실장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들께서 우리 아이들 오늘 좋은 정보 가져갈 수 있으려면 어떤 걸 파악해야 되냐. 정보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가 필요한 것들 생각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수업들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자료들 한번 읽어보거나 마지막 부분으로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2학년 때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들께서 바꾸는 거에 대한 부담이나 저 사람 누구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저 멘트는 제 수업 듣고 성과를 냈던 딱 첫 해 친구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투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연구소 번호 하나 남아있어요. 오늘 했던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 말씀해 주시고 믿고 맡겨주신다면 결과로 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